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MBTI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MBTI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MBTI 유형별로 아주 좀 실용적으로 나는 어떤 진로가 맞을까, 나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권합니다. 외향형과 이제 내향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볼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주로 많이 분출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으로 많이 비축하는 편인가요? 외향형은 주의 집중이 늘 바깥 세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외부 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소수와 맺기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맺는 성향이 있고요.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입니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방전된다라고 외향형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만족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되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경험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쉽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죠.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반대인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주의 집중을 자기 내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력이 강한 편이고요. 관계도 여러 사람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그 사람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어떤 글로 먼저 표현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전화통화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더 편한 분들이 있죠. 비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자기만의 공간을 되게 선호합니다. 1대 다수의 소통보다는 1대 1의 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신중한 편이어서요. 자신이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알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외향형입니까? 내향형입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의 경향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향형의 직업과 진로입니다. 외향형 중에서도 아주 지나치게 외향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까지도 불리기도 하고요. 흥분한다라는 그 자체가 좀 그런 좀 액티브한 느낌이 있는데 과흥분성이라는 겁니다. 아주 액티브가 너무 강한 사람, 텐션이 너무 높다. 요즘은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흥분성이 아주 강한 분이 있고요. 이 어린아이 역시도 과흥분성이 많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또 한편으로 걱정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엔 또 집중을 할 때나 하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 어떤 일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길들이지 않는 말과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만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 쓰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는데 또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영재들은 이런 과흥분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에서 본다라면 지나치게 에너지가 열정적이고 과학분성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 특성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오히려 바뀌어 나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영재가 가지는 성격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외향형에게 그래서 어울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당연히 활동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분출할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행동지향적인 직업을 하는 게 좋고요.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일인데요. 대개 이제 이게 변화무쌍하고 활동을 하는 일이고요. 신속하게, 단호하게 절차가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되게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의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주목받는 것, 관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좀 기질적, 성향적, 성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들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반응이 있는 이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업 여건이 되는 환경이나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직장의 일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향형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은요. 이게 조직 내부에서 제가 조직의 8대 직무라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보이시잖아요. 이 8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은 아무래도 가장 좀 적합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어떤 직무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외향형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끌어 나가는 리딩하거나 이런 직업도 굉장히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관련한 직무들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기획이나 남을 전체를 계획하는 일이나 그리고 지원하는 일, 이게 이제 서브 파트 직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향형에게 어울리는 만한 직무 중에 하나가요. 앞에서 우리가 본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리딩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업 내부 직무를 제가 8개를 설명한 페이지가 와 있어서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8가지 직무가 있고 큰 카테고리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물론 세부 직무는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남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 직업이다. 이렇게 외향형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향형의 그래서 그 대표 직업을 조직 내부에서 보면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거나 신규 사업을 새롭게 하거나 기업을 알리거나 언론 홍보를 하거나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거나 전파하거나 대고객 서비스를 하거나 국내 영업이나 해외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영업 활동들. 남들은 출장을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출장을 아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가능하면 앉아서 데스크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케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연봉 억대 이상을 또 일으키는 분들 중에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촉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조직 내부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조직 외부로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연극이나 연예인이나 정치나 강사나 변호사나 헬스 트레이너나 1인 기업가나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 노년 플래너,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 그 다음 웃음 치료사 이런 정도의 직업이 눈에 보입니다. NCS 직무로 보면요. 대분류로 보면 24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중분류는 81개가 있고 소분류는 261개가 있고요. 세분류는 1000개가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24개의 직무 중에서 먼저 추천을 드리면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영업 판매 쪽이 가장 이제 많이 리딩한다. 단순하게 꼭 영업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리딩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일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관리나 금융보험이나 교육자연, 사회과학, 법률, 경찰, 소방, 문화예술, 이용숙박, 음식서비스, 건설, 섬유유통, 정보통신은 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외향형이 조금 꺼리는 이런 직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S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NCS도 제가 조금 한 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총 24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이 대분류를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 분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향형 중에서 그래서 NCS 직업 분류로 좀 보면요. 중분류까지입니다. 81가지 중분류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거나 회계 쪽의 사업 관리라든지 금융영업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를 유통, 서비스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일반 판매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의 지도, 레크레이션, 외식 경영, 패션 제품 유통, 발전 설비 운영, 전기공사, 정보기술 전략이나 계획이나 운영이나 정보기술 영업이나 농촌개발이나 어촌개발도 직접 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만약 하신다거나 경력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써야 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자기소개서에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을 저는 다만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운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나쁜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했을 때는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여러분이 연구직에 지원했을 때요. 아니면 규모가 작은 회사에 지원했을 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우리 회사는 적응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답변을 제가 이제 타 부서 또는 출장 이런 내향적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타 부서에 뭐 가거나 발표하거나 출장 가거나 그런 일을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에서 외향형이 구분해서 말씀한다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외향형의 대표인물을 마구 나열해 봤는데요. 고갱이나 해밍웨이나 잭 니콜슨, 에디 머피, 마돈나, 브루스 윌리스, 마이클 제이 폭스, 도널드 트럼프, 사르코지, 효린, 전현무, NCT의 성참부터 해서 쭉 이렇게 제가 다 나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랑 맞다 안 맞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외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랑 또 맞을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라는 뜻으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외향형이니까 특정한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외향형은 기본적으로 활동 지향적인 일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곰곰하게 되짚어 보시면서 내가 외향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향적 특성, 내향형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이게 성격에 대한 표현인데요. 외향형, 엑스트로버트와 인트로버트가 있는데요. 외향형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잘 어울리고 파트를 이끌고 사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정도. 근데 인트로버트, 내향형은 수줍고 자폐성을 많이 가지고 외로운 늑대, 자기중심, 자기도취자. 좋은 거는 그냥 자기 성찰하는 사람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내향이라고 한다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서양의 웹스터 사전이기 때문이에요. 외향인이 서양 사람들은 80% 정도가 됩니다. 동양인들은 내향인이 8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지금 검사를 하면요, 한국인들도 원래는 7, 80%가 내향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면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향이. 그 이유가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교육과 외향적 어떤 행동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보상이나 학교 내에서 보상이나 직장 내에서 보상이 있다 보니까 내향인데 외향으로 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는 내향형이 딱히 소수다 보니까 부정적인 좀 표현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간디나 파커스나 워렌 버핏,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분들이 내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향형이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했던 방송인데요. 그 중에 여준영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되게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말씀하는 스타일로 보더라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dengu피증이 스스로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도 있는데요. 심지어 비서도 일부러 마주치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커피를 탄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향형이라는 게 성격이 자신에게 큰 장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향형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고민하는 힘이라든지 노력하는 힘을 곁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한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해야지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내향형이니까 외향형이니까 특정한 유형이 성공한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향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적 특성이 뭘까요? 좀 조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분리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공간, 우리가 막 좋다라고 하지만 내향형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공간,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소수와의 사람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소통 방식 선호하고요. 그 업무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특히 독립적으로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한 어떤 사실과 개념,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적으로 집중해서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업무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만남이나 지나치게 잦은 회의나 소통을 해야 하거나 이런 대인관계가 너무 많은 것들을 조금 민감한 감정들이 얽매이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향형에 어울릴 만한 직업군을 보면요. 조직 내부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연구개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연구하거나 창조하는 일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IT나 정보기술, 도구를 다루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나 생산도 어떤 걸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스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내가 앞에 리더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 또 나름대로 어느 순위에 있는지 여러분이 훑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내부로는 어떤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 설계, 디자인, IT 전략,
IT 시스템 구축 관리, 뭐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죠, 그죠? 조직 내 인터넷 관리나 전산 관리나 생산 기술이나 설비 엔지니어링, 생산 관리, 공정 관리, 설비 보전, 품질 관리, 노무 관리, 회계, 재무, 업무 지원 이런 쪽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벤처 회사에서 본부장, 나중에 사장까지도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술 먹으면 조금씩 말씀을 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제 말수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일은 업무 처리는 잘하니까요. 이런 특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외부로 보면 각종 아웃소싱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분이 있고요. 심리학, 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있고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분들이 또 상담을 I 유형이면서 감정의 F 유형이면 훨씬 더 잘 받아주시겠죠. 초등학교 교사나 공인회계사나 목수나 농부나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요가 지도자나 서예가, 조경 전문가, 핀테크 전문가, 스마트팜 구축가, 농부를 이제 도시 내의 농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사이버 평판을 관리해 주시는 분, 산업보안 전문가. 이렇게 해서 추가 정보는 워크넷의 직업 진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NCS 직무 분류에 의한 직업 분류를 보면요. 어울릴 만한 직업군들을 제가 이렇게 24가지 중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아무래도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부분들을 보면요. 제가 케바케라고 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머지 이렇게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아무래도 내향형에게 더 어울리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경영도 경영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경영 지원이겠죠. 이 직무가 회계나 사무 쪽, 보건이나 의료나 기계나 화학이나 전기전자나 식품가공이나 교육이나 자연도 성인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교육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이나 아주 어린 학생들은 조금 외향적인 분들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NCS로 봤을 때 여러분 내향형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들 제가 직업군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괄호를 해놓은 거는 이게 외향형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앞에 해놓은 게 조금 더 우선적이고요. 가로 안에서 해놓은 것들은 또 이 부분에 내향형이 맞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이나 어떤 경찰, 소방, 교도, 국방, 군인 이쪽으로 보면 내향적 성격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 의료 쪽도 그렇고요. 사회복지나 이런 경우에도 특히 내향형에게 더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비나 청소하는 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보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나 재료나 뭐 화학, 바이오 이런 쪽도 정보통신 쪽도 내향형에게 조금 더 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에게 맞을 만한 NCS 직업군들을 제가 이제 81가지 중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기획 중에서도 사무를 하거나 기획 전체를 하기보다는 기획 지원하는 업무겠죠. 총무나 인사나 재무회계 쪽이나 생산 품질 관리 쪽이나 신용을 분석하거나 학교 교육이나 법무, 지식 재산 관리, 소방 방제, 의료기술 지원, 보건 지원이라든지 약무라든지 임상의학, 간호, 기초의학, 임상지원, 심리상담, 문화 콘텐츠 제작, 기계설계, 기계가공, 기계조립, 기계장치 설치, 차량 제작 아래쪽으로는 쭉 보시면 이런 직무들이 내향형에서 NCS 대표 직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NCS는 이렇게 이제 끝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세세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여기 중분류까지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ncs.go.kr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그 직업별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수행, 업무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나서라도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입사 지원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을 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어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단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낯설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향적 성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 친구가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기획팀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쪽에 지원을 했다라면 기업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여러분 기획 홍보 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업이 외향적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엔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신뢰하고 믿음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래 깊이 있게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객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서 성과를 내기가 좋다. 이런 형태로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정말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영업이나 활동적인 일을 못할까라고 봤을 때요. 제가 추천 신뢰로 드리고 싶은 분이 이 김민우 씨라는 분입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가요 톱10에 10주 연속 우승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1위 곡이 아마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군대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였었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예요. 발라드 가수인데요. 이분이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새롭게 자신의 데뷔 무대에, 컴백 무대에 남자 세 분이 이렇게 무대에 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반응이 없는데 그 세 사람한테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서태지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수로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세일즈맨으로 하면서 굉장히 크게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 이 책에서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고객을 위해서 배려하고 행동하는지 그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나 행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향형도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겠죠. 방송하시는 분인데요. 킴브이 씨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말을 하면 잘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받고 하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누군가 말하려고 또 하고 또 나이 어린 뭐 종교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교육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서서히 그렇게 차지하면서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외향적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향형의 대표 인물이 워싱턴이나 부시나 신사임당, 우리 유튜브의 신사임당님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타고난 신사임당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피니티의 에디나 김성규님이나 GOT7의 제가 발음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마크나 박막내 할머니가 내향형인가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차태현 씨나 AOA의 찬미, 왁구, 톰 크루즈, 제임스 딘 이렇게 아래부터 쭉 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향적 대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 좋든 싫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향형 하면 자판기처럼 툭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조용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내향형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직업을 찾아야지, 이 직업은 내향형은 이 직업이야, 이렇게 딱 연구개발이야, 딱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요 내용을 한 번 더 곰곰하게 짚어보시고 내향형에 어울릴 만한 직업을 탐색해 보시기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향형의 특성 또는 여러분 내향형의 특성이 있다면 그게 어울릴 만한 직업들을 여러분 탐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향형인 경우에는 내향형이 좋아 보이고 또는 또 내향형은 외향형이 좋아 보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성격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향적 특성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을 해보시고요. 강의 중간은 항상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해 보시고요. 강의를 쭉 다 들으셨다면 또 항상 멈췄다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어울릴 만한 직업이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또 여러분 써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생각을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향이면 외향대로 장점이 있고요. 내향이면 내향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다 단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죠. 이번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차이,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감각형은 오감, 그죠?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을 가지고 하고요. 주의 집중이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용적이냐 현실적이냐 이런 것들 보고 굉장히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되게 일관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굉장히 묘사를 하고요. 관례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본다라는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관형은 반대로 굉장히 육감적인 부분을 더 오감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요. 주의 초점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되게 상상적이고 그래서 영감이 넘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고요.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신속 비약적으로 이렇게 도약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요. 비유적이고 좀 암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망, 숲을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인식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각형을 보겠습니다. 감각형에 어울리는 직업적 특성은요, 되게 직접적이고 실용적이고 어떤 정확한 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관찰하고 몸소 체험하고 배우는 일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숙달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일, 간략하게 또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고요. 전통적이고 규범적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형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은 조직 내부에서는요, 만드는 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조직 내부로 보면 제조나 생산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협업하는 일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잘해서 경영 지원 쪽도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리는 일을 한다거나 지원하는 일이나 판매, 리드하는 일, 이거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서브 파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서브 파트까지 말씀을 올렸고요.
조직 내부에서 맡는 것은 그래서 조직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객을 분석하거나 상품을 테스트하거나 전산을 관리하거나 생산 기술, 생산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그냥 일반 경영 관리, 인사, 회계, 재무, 구매, SNS 관리, 고객 만족도 분석을 조직 내부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담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라든지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체계적으로 정확한 답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군인, 그 다음에 세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약사, 생활코치, 노년 플래너, 디지털 마케터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워크넷에 가서 항상 추가 정보를 여러분이 탐색해 보시면 좋겠죠. 자, NCS로 보면 딱 어울리는 부분이 경영 지원과 회계 사무 쪽이 좀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서브 파트예요. 금융보험이나 교육자연이나 법률, 경찰, 소방 쪽이고요. 케바케는 음식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은 영업 판매도 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보시고요. NCS 또 세부적으로 어울릴만한 직업들은 총 24개 이렇게 직군 내에서 했고요. 더 세부적인 직무들은 여러분이 상세하게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분류에서 몇 가지를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총무나 인사 쪽이 좀 감각형에게 잘 맞고요. 재무나 회계 쪽이나 생산이나 품질관리,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신용분석이나 학교교육, 법무 지식이나 지식재산관리나 자동차 운전이나 건설기계 정비, 기계조립이나 관리, 전기공사, 식품가공, 식품저장, 식품유통, 출판, 인쇄, 편집, 공정관리, 보시면 관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잘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발 정리하고 있잖아요. 감각형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을 쓰잖아요. 감각형이라고 한다라면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하다라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다만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한다거나 한다라면 좀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조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성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가끔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분명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세부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나 경제나 트렌드를 읽기 위한 관련한 서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들을 꾸준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보완점이 든든하게 채워지겠죠. 직관형에 어울릴 만한 직업적 특성입니다. 되게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과 필요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해서요. 그런 환경들을 선호합니다. 남다르게 좀 성취할 수 있는 일, 상상력이 풍부한 작업이나 느낌이나 예감을 활용할 수 있는 일, 자유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작업 환경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관형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은 아무래도 좀 창의적인 일, 창조하는 일, 연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쪽이고요. 그 다음 IT 정보기술도 부차적으로 기획하는 일까지 더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1순위, 2순위, 3순위 제가 붉은 표시하고 파란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앞에 내용 보시면 여러분 창조하는 게 1순위, 기획하는 게 2순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직 내부로 본다라면 전략을 기획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트렌드를 분석해서 전략 방향을 설정하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 설계, 디자인, IT 전략, 빅데이터 관리, 조직 비전 공유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직관형이 대표적으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외부로 보면 작과나 하과나
작곡가나 예술가나 영화감독이나 방송 제작자나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가 정보들은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워크넷을 통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직업을 탐색해 보시기 권합니다. 요렇게 보고요. 요걸 NCS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1순위 직업이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쪽이 맞을 것 같고요. 2순위가 사업관리, 기계, 화학, 바이오, 섬유, 의복, 정보통신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 안 해놨는데요. 여러분 방송 쪽에 이런 쪽이 제일 맞다. 직관적으로 여러분 직관형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씩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방송만 꼭 맞다, 다른 건 안 맞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참조해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직관형은 NCS로 보면 프로젝트 관리나 심리 상담 쪽이나 부동산 컨설팅이나 외식 경영이나 조경, 도시교통, 해양 자원, 기계 설계, 기계 장치 설치나 차량 제작이나 스마트 공장이나 화학물질이나 정밀화학, 바이오, 패션 상품 기획, 토지, 지하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관형 같은 경우에 성격의 장단점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나 문제 해법을 찾아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다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4차원적이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몽상가다 이렇게 이제 비평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솔직히 저는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이지 못하다, 4차원적이다, 몽상가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창의적이다, 기발하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칭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창의적으로, 기발하게, 통찰력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겠죠. 그런 해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직관력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몽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례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90점 이상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성격이 감각형이든 직관형이든 나온다라면 이 내 유형에서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그게 어울릴 만한 직업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의사 판단,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것이 내가 의사 판단할 때 옳으냐 그르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평가들을 할 때요. 사고형은 굉장히 사실과 진실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객관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보고 규범과 기준에 맞는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와 반면에 감정형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요. 이게 보편적인 어떤 선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나 어떤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대상의 어떤 결정이 의미가 있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개 그래서 상황이 포괄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사고형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개 정상을 많이 참작을 하려고 하고요. 우호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판단할 때 이게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많이 보게 되고 인하력, 진화력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볼 수 있습니다. 사고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은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직업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가능한 배제할 수가 있고, 비평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막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하기를 원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는 이런 작업 환경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어울리는 직무는 기획하는 일, 연구개발,
창조하는 일 이런 것도 선호하고요. 기술과 도구를 다루는 일, 제조 생산, 만드는 일, 경영 지원하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8가지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미리 다 정리를 했었는데 아까 5가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 방향 쪽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 내부에서 보면요. 전략을 기획을 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거나 상품을 기획하거나 인력 운영을 계획하거나 주로 계획이라는 게 많이 보이시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거나 우승 과제를 설정하거나 M&A를 추진하거나 신상품 연구개발, 특허나 지적재산권 개발이나 IT 전략이나 IT 시스템 구축이나 조직 내 인트라넷 관리나 인사, 채용, 경비, 품질 개선,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매출 계획 수립, 국내 영업, 기술 영업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기술 영업에 조금 더 어울리는 특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직 외부로는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대학 교수나 컨설턴트나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이런 대표적인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NCS로 보면 이렇게 24개의 대직무 중에서 어울릴 만한 것들을 제가 쫙 이렇게 뽑았는데요. 사업관리나 경영회계, 세무, 금융보험, 교육자연 이런 쪽이 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2순위 정도라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구분해 놨는데요. 앞에 해놓은 게 붉은색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나머지 이제 배제되었던 것들이 3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형은 프로젝트 관리나 해외 관리나 기획 사무나 총무 인사, 재무회계, 생산 품질 관리, 신용 분석, 자산 운용, 학교 교육이나 법무, 지식재산 관리, 스마트 재난 관리, 의료기술 지원, 약무, 임상의학, 기초의학, 운전 이런 부분들이 사고형에게 NCS에 대표되는 직업군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NCS도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NCS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어울릴 만한 직업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직업적 특성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 수행, 업무, 훈련 필요한 자격,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사고형을 보시면요. 논리적으로 성격의 장단점 할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차갑다, 냉철하다, 비인간적이다 까지 이런 비평을 듣곤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비평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저는 강합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제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뢰로는 동아리 활동할 때나 아르바이트 활동할 때나 구체적인 신뢰를 하면 아주 높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겠죠. 감정형에 어울리는 직업적 특성은요. 같이 지향적이거나 친밀한 관계나 형성 가능이 가능한 업무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제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개인적 욕구가 허용되는 업무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실수하는 것도 되게 우호적이고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고요. 좀 미진하더라도 여러분을 따뜻하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형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이나 자신의 가치를 직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직무나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은요. 홍보나 조직 문화를 알리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일, 또 영업이나 마케팅, 리드하는 일 이런 것들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리는 일을 가장 1순위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면 조직 내부에서는 보면 어떤 투자 유치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아주 이제 센시티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협력사 관리나 비서나 노무나 교육이나
대내 업무 관리,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이나 기업 이미지 홍보나 사회 공헌이나 정치, 로비, 이게 뭐 정확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 대외적인 활동들을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좀 친밀하게 잘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겠죠. SNS 같은 경우에도 조금 완곡적으로 답변 같은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대고객 서비스라든지 AS라든지 마케팅 쪽에도 어울리겠죠. 조직 외부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감수성이 좀 풍부하잖아요. 작가나 화가나 가수나 작곡가나 예술가나 심리학자나 상담가나 강사나 이런 직업들이 조직 외부적으로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더 상세하게 직업 하나하나의 세세한 정보는 찾아보시기 권합니다. 자, NCS로 보면 감정형은요. 사회복지 쪽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예술 디자인 쪽이나 그 다음에 이용 서비스, 음식 서비스 이런 쪽이 1순위, 나머지 2순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순위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것들이 3순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세한 정보들 찾아보시기 권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을 보면 직업상담 서비스나 청소년 진로 지도나 심리상담, 문화 콘텐츠 기획이나 문화 콘텐츠 제작, 유통, 영상 제작, 부동산 중개, 경호, 스포츠 용품 이런 레크레이션에서부터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는 직업들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이야기할 때요. 저는 친절하고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쉽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예민한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요,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고 또 마음을 잘 읽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보완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제가 있어야지 분위기가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사례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조직에 있었을 때도 본인이 입사했을 때 굉장히 윤활유 같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격적 특성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살릴 것인지 또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그게 어울릴만한 또 직업적 특성 이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추가 학습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판단형과 인식형입니다. 판단형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일과 삶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판단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리정돈, 계획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요. 되게 신속하게 결론을 냅니다. 통제와 조정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되게 목적의식이 좀 뚜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도 있고요. 뚜렷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인식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율적이고요. 상황에 맞는 개방성, 그러니까 변화무쌍하죠. 어떤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경험을 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유자적하고 융통성이 있고요. 목적과 방향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요. 결론보다는 그런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여행 갈 때 어떤 분은 1시간 단위가 아니라 10분 단위로 여행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판단형들이죠. 업무를 할 때도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형은 뭐라고 합니까? 나 여행 간다 하고 여행을 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기는 했지만 좀 퉁치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판단형의 직업과 진로는요, 아무래도 목표 지향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볼 수 있고요. 올바르게 합리적인 일, 결과 지향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하고요. 어떤 일을 정착시키고 완성하는 업무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마감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직업군으로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획하는 일이 가장 잘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 연구하거나 창조하거나 기술 도구를 다루거나 만드는 일을 한다거나 협업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브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게 3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판단형의 대표적인 직업이 전략기획이나 사업기획이나 상품기획이나 서비스기획이나 인력운영계획이나 신규 프로젝트 기획이나 정보수집이나 분석이나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보시면 기획을 한다라는 걸 거의 다 알 겁니다.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직 외부에는 영화 감독이나 방송 제작을 하거나 전체적인 것들을 하는 정치, 철학, 심리, 컨설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세한 정보는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업 정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NCS로 보면 대분류가 크게 이제 24개가 있는데요. 가장 적합한 게 사업관리고, 나머지 부분이 2순위 경영회계나 금융보험이나 교육자연이 2순위가 되고, 케바케가 3순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던 그 항목들이 4순위 정도가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NCS로 보는 대표 직업은 프로젝트 관리나 해외 관리나 기획사무나 총무, 인사, 재무회계, 생산관리, 품질관리, 금융상품개발, 신용분석, 자산운용, 금융영업지원, 증권 외환, 법무, 지식재산관리 등의 이 아래에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직업들이 판단형에게 어울리는 NCS 대표 직업이나 직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끝내지 마시고 NCS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자격, 훈련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자, 성격의 장단점 이야기할 때요. 판단형은 뭐라고 합니까? 계획 짜는 것을 좋아해서 계획을 잘 세우지만 너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낮게 보정을 한다라면요.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다, 어른스럽다, 규칙을 잘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계획을 잘 세우고 규칙과 원칙에 따라 일 처리하는, 공부해왔던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과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죠. 알바나 봉사나 인턴 할 때도 지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저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사례까지 언급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겠죠. 인식형의 직업과 진로입니다. 인식형은 되게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데요. 변화무쌍한 그런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자전거도 지금 거꾸로 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거꾸로 타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묘기를 부리는 건가요? 스스로 일정을 수립할 수 있는 직업이나 새로운 정보나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일,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한 일, 새로운 일을 되게 선호하고요. 다양한 경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형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직업이 아무래도 좀 서비스나 영업 마케팅, 누군가를 판매, 리딩하는 이런 일들을 좀 선호한다. 알리는 일도 서브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직업들이 3순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도출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디자인, 교육, 기업 PR, 기업 이미지 홍보, 기업 개별 상품 브랜딩이나 ESG와 관련한 부분들, 사회공헌이나 대언론 홍보나 정치, 사회의 어떤 대 활동들, 로비라는 말을 자꾸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게 정식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서요. 활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거나 SNS 관리 이런 것들도 즉흥적인 것들, 아주 변화무쌍한 것들 대응을 잘 해나가겠죠. 화가나 가수나 작곡가나 연예인이나 디자이너나 네이미스트도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파티 플래너 이런 것들도 참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워크넷으로 들어가셔서 상세하게 또 정보 보셔야겠죠. 자, NCS로 보면 대표적인 직업들 앞에서 말씀드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쪽이 가장 1순위 같고요. 영업 판매도 1순위 같아요. 케바케가 지금 해놓은 게 이용숙박도 굉장히 이제 1순위에 가까운데요. 케바케가 2순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항목들이 3순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식형에 어울리는 NCS 대표 직업은요, 직업 상담 서비스나 청소년 지도나 심리 상담이나 문화 콘텐츠 기획이나 문화 콘텐츠 제작이나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영상 제작,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중개, 이비즈니스, 일반 판매, 상품 중개 등의 다양한 직업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추가적인 정보도 찾아보시기 권합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덕이 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어디에 놓아도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친성과 융통성이 뛰어난 편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인턴, 알바, 군대, 봉사, 동아리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사례를 언급하셔야겠죠. 조직에 입사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변화무쌍한, 요즘을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복잡성이 있는 이런 시대에 제가 최적의 인재로 도약해 나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나의 성격에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그게 어울릴 만한 직업적 특성이나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여러분이 추가 탐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고 나시면요,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고 그 장점에서 강할 부분은 무엇이고 단점에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직업은 무엇인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총 8가지 유형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양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유형이 지금 이 8가지 중에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세세하게 16가지 성격 유형을 다시 안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로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차게 강의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대한 정보의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재미는 좀 덜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직업과 진로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탐색해 보시고 몸으로 부닥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과 삶을 축복을 누려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